안녕하세요. 한국승강기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내용이니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승강기 보수료는 왜 오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보수료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 과도한 경쟁. 둘, 대형 현장의 최저 가입철. 셋, 미완의 법제도. 넷, 중구난방협회. 다섯, 협력사 제도로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과도한 경쟁. 2020년 6월 국내 승강기 보수업체는 872군데입니다. 국내 승강기 총 대수 72만 6,795대의 승강기 보수업체 871을 나누면 업체당 833대입니다. 어떠신가요? 업체당 대수가 많은가요? 돈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업체당 833대에 2인 표준 보수료의 반 9만원을 곱해주면 월 매출 7,500만원입니다. 1년 매출은 약 9억 원, 최소 인원 7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나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승강기 설치 대수가 우리와 비슷한 70만 대인데 보수업체는 120군데로 우리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업체당 대수도 5,833대로 월 매출로 환산하면 약 5억 2,500만원이고 1년 매출이 63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7배 차이죠. 천조국 미국 역시 설치 대수 81만 대의 보수업체는 200군데 정도로 업체당 나누면 4,050대가 됩니다. 월 매출 3억 6,500만원을 1년 매출로 환산하면 약 44억 원으로 우리의 9억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대한민국 승강기 보수 시장은 엄청난 출혈 경쟁 환경 속에 있으며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해진 업체들은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둘, 대형 현장의 최저가 입찰. 대형 빌딩, 아파트 등에서 보수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을 해왔었습니다. 승강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인건비가 유일한 경쟁력인 영세업체가 최저가 낙찰되어 시장을 교란하는 희한한 형태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라도 안전에 관련된 업종은 업체의 기술력과 다양한 이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적격 심사제나 종합 심사제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세, 미완의 법제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져 가는데 승강기업계는 그 눈 높이에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현실성이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 부디 법을 만드실 때 사용자와 보수업체 대표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까지 함께 논의하여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소기업 지원책들은 영세기업보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더 커갈 수 있게 공공기관의 설치 보수입찰 제도를 손보면 좋겠습니다. 넷, 중구난방협회. 승강기 관련 협회가 4개가 있지만 대표성이 달라 누구 하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업계의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힘있는 협회로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승강기 고용주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가 함께 좋아지는 방향성을 먼저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 협력사 제도. 2019년 국회 환노위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가상 매출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4사 비교표를 보시면 협력업체 보수료 지급률이 최대 70%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 10만원이면 협력사가 7만원, 직영이 3만원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보수료가 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협력사가 가져가는 게 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가상의 보수료 매출 대비 T사는 67%, H사는 42%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5만 6천원이면 2016년 평균 보수료와 비슷한가요? 2020년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밀이 없는 세상에 관리 주체도 바보가 아니죠. 협력업체에 5만 6천원을 주면 협력업체가 하는 직계약도 5만원대가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직영화 비율을 높이고 공동수급 제도는 지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 좋은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상 매출표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보수 단가가 6만 원이죠. 지금은 2020년이니까 보수료가 조금 더 올랐다고 보고 8만 원으로 가정하여 만들었고, 주황색 부분은 엔지니어가 가져가는 월급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표 위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숙직비를 단순 계산하여 추가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먼저 예전 1인 점검을 가정하고 만든 표를 보겠습니다. 700대 7인의 회사로 보수료 5만 6천 원을 받았을 때 숙직비가 없으면 흑자, 숙직비를 넣으면 적자입니다. 평균 보수료가 8만 원이면 둘 다 흑자가 되는데 표1, 표2 둘 다 사장님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2인 점검으로 바꿔서 700대의 4팀으로 5만 6천 원이 평균 보수료이면 표1, 표2 둘 다 적자입니다. 적자도 적자지만 팀당 175대는 분명히 부실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료는 8만 원으로 올리고 5팀으로 140대를 세팅하고 돌려보면 표1은 간신히 흑자, 표2는 적자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표준 보수료 18만 원에 70%를 세팅하고 다시 돌려보면 표1, 표2 둘 다 흑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왜 70%냐면 표준 보수료의 70% 이하의 금액은 저단가로 행정기관의 상시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관공서 보수료는 70% 이상으로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6팀의 점검 대수 117대로 70%로 세팅해서 돌려보면 표1은 흑자, 표2는 적자가 나옵니다. 앞서 보셨던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더 이상의 저단가는 안 된다는 것과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표준 보수료의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강기 보수료는 왜 오르지 않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승강기 사고의 첫 출발선은 저가 보수료로부터 시작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승강기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